가장 크게 문제를 만든 것이 바로 일자리인데요. 이제 본격적인 일자리에 대해서 우리 이 위원님께서 플랫폼 노동에 대해서 조감하시면서 혁신과 독점의 갈림길에 우리는 모두 서 있다, 이렇게 표현을 책에서 하셨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네, 네, 사실 이게 플랫폼 노동, 이게 두 개지 단어가 결합이 되면서 플랫폼 하면 초기에는 편리한 도구, 편리한 서비스 이렇게 됐는데, 플랫폼 노동하면 이 결합이 되면서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일해야 그 구조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의 사회보장 혜택에서를 받지 못하는 조건에 있는 노동자들인 거죠. 그래서 플랫폼 노동하면 자영업자도 아니고 고용자도 아닌데 실제는 일은 노동자 같이 일하는데, 노동자로서가 그러니까 이 권리로서 주어진 일반적인 사회보장제도, 4대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건강보험, 의료보험, 산재, 그 고용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 대상이 아닌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플랫폼이 주는 편익은 소비자들이 높은데, 그 플랫폼 구조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 정도로 어떻게 보면 더 열악한 조건에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문제를 또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하고, 또 하나는 플랫폼이라는 것이 좋은 것도 있는데 플랫폼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흔히 얘기하는 독점이라는 이슈들이 생기는 거죠. 독점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장을 많이 차지한 사람은 항상 자기 이득을 위해 가지고 시장 영향력을 가지고 자기한테 다른 사람은 정당하게 이 가치와 이익을 나누는 것이 아니고 자기한테 더 자기의 힘을 바탕으로 해서 이득을 자기가 더 많이 가져가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는 플랫폼을 통해서 예를 들면 이제 음식 배달 서비스 같은 게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 플랫폼 업체가 정하는 규정이나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거에 따를 수밖에 없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존에 생각했던 편익이 흔히 얘기하는 독점의 단계로 가는 것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플랫폼을 다르게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예. 항상 어떤 것이든지 처음 시작할 때는 혁신성이 크지만, 항상 보면 어느 시대든지 그 혁신성이 어느 순간 지나다 보면 흔히 얘기하는 지대를 추구한다는데, 자기의 위치나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초과 이득을 가져가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시점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규제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접근해야 되겠다. 혁신의 측면들은 충분히 제공됐고, 이제는 그 혁신이 오히려 독점 이윤을 추구하는 식으로 간다면 이거는 혁신을 방해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 측면에서 이제 그런 갈림길에 이제 와 있다, 그런 의미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인터넷은 굉장히 자유의 기술인데 지금 플랫폼은 독점적인 어떤 그런 부분으로 가려고 하고 있으니, 사실은 이것을 좀 제도가 풀어서 더 많은 공유하는 플랫폼, 수수료가 없는 플랫폼, 장벽이 적은 플랫폼, 이런 형태로 가야 되고,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일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시대를 또 우리 팬데믹이 열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도 커넥티드 모빌리티 사회를 팬데믹이 열었다, 이런 표현을 적극적으로 이 책에 이렇게 쓰고 계시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저도 법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생각하기를, 법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자유롭고 평등하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한쪽 편에서 요구하는 어떤 이해관계가 있으면 그 이해관계에 상반돼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의 이해관계도
함께 또 누군가가 연대하고 힘을 내서 함께 얘기를 해서 밸런스, 즉 균형을 맞추는 일이 결국에 법학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디지털 시대에 그런 플랫폼 노동이 이미 전제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어떤 미래, 또 오피스의 미래, 정말 집에서 그냥 재택근무 지금처럼 해도 되는 겁니까? 이게 그 어쨌든 코로나 상황에서 위기죠. 위기 상황인데 사실은 위기 상황을 1년 정도, 1년 반 정도 했는데 경제 성적표라 할까요? 뭐 내지는 그런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보니까 다 어려운 것은 아니었죠. 그 안에서 특히 온라인 서비스가 가능했던 데들은 아주 뭐 호황이었죠. 온라인 쇼핑서부터 영화관은 어려웠지만 동영상 서비스라든지 뭐 그런 뭐 넷플릭스가 됐던 뭐 이런 것들은 막 다 호황이었고, 그리고 그렇죠. 텔레비전은 호황이었죠. 영상으로 서비스되는 거. 공연장은 어려웠지만 영상 서비스 되는 것들. 그렇게 되니까 사실은 이제 똑같은 어려움이라도 갈라졌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실제적으로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들과 대면 활동을 해야 되는 사람 노동들은 어쨌든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측면에서 어려워졌는데, 반면에 이제 사무실 근무했고 특히 컴퓨터를 통해서 온라인 컴퓨터를 통해서 업무를 처리했던 사람들은 이제는 사무실이 아니어도 바깥에서 뭐 집이 됐든 어쨌든 카페가 됐든 일하게 되면서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사실은 이제 일의 연속선이라는 측면에서는 사실은 큰 타격을 안 받았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선진국이면 선진국일수록 재택근무 비율이 높았고, 재택근무 비율이 높았을수록 코로나 상황에서 그렇게 큰 타격은 적게 덜 영향을 받았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래서 코로나가 디지털 전환을 뭐 5년 걸릴 수 있는 디지털 전환을 뭐 몇 달에 걸리도록 앞당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디지털 전환이 앞당겨준 재택근무, 이것이 앞으로 코로나 상황이 끝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퀘스천들이 있는데, 일정 정도는 뭐 재택근무가 하나의 근무 형태의 일종으로서 채택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봉쇄가 이런 것들이 아직은 그 집단 봉쇄라든지 그런 건 아니었기 때문에 크진 않지만, 재택근무를 실시하는 비율, 기업체 비율은 높지 않았지만 선진국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재택근무를 실시한 기업들 비율이 높았고, 여전히 재택근무를 하는 IT 기업들은 많이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쪽에서 IT 기업들이 다 코로나 상황이 끝나더라도 다 사무실 복귀가 아니고 원하면 재택근무를 하는 식으로 하겠다, 이렇기 때문에 재택근무가 이제는 하나의 기본적인 근무 형태의 일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사실 재택근무가 갖고 있는 특징들을 잘 활용하면 우리 또 기업 문화를 바꿀 수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지금 현재는 재택근무가 잘 실시되기 위해서는 책임, 권한 위임이라든지, 그리고 그다음에 자율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명확해야 돼. 재택근무가 성공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의 기업 문화는 역할과 책임과 그런 것보다는 뭐 이게 상사의 감시를 통해 가지고 업무를 통제하는 방식이었는데, 그거는 사실은 전근대적인 기업 문화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는 것은 기업 문화의 바꾸는 근대적인 기업 문화로 바꾸는 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뭐 재택근무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온라인 방식을 통한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확산될 것이라고 봅니다. 예, 저는 이제 여성으로서 사실은 끝나고 나면 이런 이 재택근무가 좀 보편화되면 더 많은 여성들이 다시 이제 일자리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가졌는데요. 좀 팬데믹 이후에 그러면 여전히 재택근무로 남을 수 있는 일들은 결국에 IT 분야에 국한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으로 일을 하는 부분이니까 컴퓨터 뭐 이게 IT 분야라는 것을 떠나서 그 업무 방식이 컴퓨터를 일하는 방식이면 사실은 이제 그리고 그것들이 긴밀하게 같이 공동으로 작업하는 것이 아니라면 재택근무라기보다는 이제 원격근무, 광범위하게는 원격근무겠죠. 그런 것으로 넘어가는 게 될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더라도 이제 업무 특성에 따라서 뭐 이게 서로 간에 이거 공동 작업이 필요한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것 좀 다르겠죠. 그런 것들은 다르더라도 많은 업무들이 이제 온라인 업무들이기 때문에 재택근무로 넘어갈 가능성이 좀 높고요. 물론 이제 재택근무로 넘어가면서 나타날 때 여러 가지 이 사회 현상들이 있죠. 집안에서의 현상들. 뭐 오히려 집에서 다 저거 있으니까 밥하는 시간이 더 늘었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 한 트렌드 이것이 결국은 저는 사실 이 코로나 상황 전에도 재택근무와 원격근무가 앞으로는 상당히 중요한 근무 형태가 될 것이다. 이 연구를 했었는데 아무도 사실은 그거는 그냥 그럴 수 있지만 사실 사회적으로 정책되기는 상당히 멀었어.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누구든지 한 번씩 경험해보는 근무 형태가 됐면서 이거 할만하네 이렇게 된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디지털이 갖고 있었던 그 특성이 따라서 일어날 수 있는 변화를 우리는 그동안 거부해왔던 것이라고 볼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금 재택근무와 관련해서 기업인들은 임대료를 줄이고 그 비용을 다시 노동자를 이제 감시하는 보안 체계, 즉 커피숍에서 업무를 보지 않게 하고 자기 집이라고 하는 장소를 지정하면은 그 장소에서만 일을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러한 어떤 철저한 지금 정보보호 산업이 굉장히 그 중요한 그런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